안녕하세요. 저는 66세 김정희입니다. 시골이면 다 좋을 줄 알았습니다. 전원생활, 현실을 알려드릴게요. 2024년 4월, 저는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고 있었어요. 은행에서 32년 일하고 퇴직한 지 벌써 3년이 지났거든요. 숫자와 계획이 제 인생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여보, 또 계산기만 보고 있어? 69세인 남편 민수가 커피를 내려주며 말해요. 저희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서 맞벌이로 살아온 지 38년. 이제 진짜 우리만의 시간이 시작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것 좀 봐요. 강원도 홍천 농가 6천만 원에 나온 거예요. 저는 부동산 앱 화면을 민수에게 보여줬어요. 2층 목조주택, 마당 300평, 텃밭까지 딸린 집이었어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본 그런 집이었거든요. 정말 예뻐 보이네. 그런데, 그런데 왜요?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 거야? 민수의 말에 저는 잠시 멈췄어요. 시어머니 박순자, 89세.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났거든요. 아직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가끔 밤낮이 바뀌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시골 공기 마시고 우리가 24시간 돌봐드리고 서울에서는 혼자 두고 출근해야 하는데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모든 계획을 세워놨어요. 강남 아파트 4억 3천에 팔고 홍천집 사고 남은 돈으로 텃밭도 가꾸고 완벽한 노후 설계였거든요. 며칠 후 실제로 홍천을 다녀왔어요. 4월의 산골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복사꽃이 피어 있고 개울물 소리가 들리고 예능에서 본 그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와, 정말 좋네. 민수도 감탄했어요. 부동산 중개사가 안내해주는 집은 생각보다 상태가 좋았어요. 수도, 전기 다 나와 있고요. 난방은 기름 보일러고 정화조도 최근에 교체했어요. 인근에 병원은 어디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숫자를 다루던 습관상 리스크부터 파악하는 편이었거든요. 차로 20분 거리에 홍천병원 있고요. 보건지소는 걸어서 10분이에요. 중개사가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혹시 겨울에 제설은 어떻게 되나요? 아, 여기 산길이 좀 경사가 있어서 6% 정도 되거든요. 제설은 이틀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중개사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표를 그어두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시골로 같이 가실래요?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시골? 어머니는 낡은 라디오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어요. 그 라디오는 트로트 한 곡만 계속 반복해서 틀고 있었어요. 고장난 건지 설정한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네, 홍천이에요. 산도 있고 개울도 있고 좋지, 좋아.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5분 후에 같은 질문을 또 했어요. 시골로 간다고? 민수가 저에게 눈짓했어요. 벌써 이런데 괜찮을까? 라는 표정이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있으면 되니까.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32년간 은행 업무를 관리해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치매 어르신 돌보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5월 초 계약을 진행했어요. 강남 아파트는 4억 3천에 매도 계약을 했고 홍천 집은 6천만 원에 매수했어요.
남는 돈 3억 7천만 원. 여기에 퇴직금과 예금을 합치면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보건지소에 들러 안내 팸플릿을 받았어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어르신 치매 초기시라고 하셨죠? 주간보호센터 이용하시면 좋을 텐데.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신청하시고 평균 3개월 정도 대기하셔야 해요. 간호사는 팸플릿의 한 부분을 붉은 펜으로 표시해 줬어요. 야간보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야간보호는 없나요? 네, 현재로서는 주간보호만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팸플릿을 받아들며 생각했어요. 3개월이면 여름이 끝날 무렵이에요. 그때까지는 저희가 직접 돌보면 되겠죠. 5월 말 이사를 완료했어요. 홍천의 5월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어머니도 처음 며칠은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공기가 좋네, 공기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트로트를 들으며 마당을 거닐었어요. 어머니, 저녁 드세요. 제가 밥상을 차리면서 불렀어요. 점심 먹었는데? 저녁이에요, 어머니. 아, 저녁이구나. 아직은 귀여운 수준이었어요. 저는 텃밭에 상추와 고추를 심으며 만족했어요. 정말 예능에서 본 것과 같았거든요. 첫 달은 평화로웠어요. 어머니는 라디오를 들으며 마당에서 시간을 보냈고, 민수는 집 정리를 했고, 저는 텃밭을 돌봤어요. 세 사람의 행복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6월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보, 일어나. 어머니가 없어졌어. 새벽 3시, 민수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어머니의 방은 비어 있었어요. 어디 갔을까? 저는 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5월 말부터 어머니의 수면 패턴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었거든요. 낮에는 계속 자고 밤에는 돌아다녔어요. 어머니, 어머니. 마당을 둘러보니 어머니가 텃밭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풀을 뽑고 있어. 지금은 새벽이에요. 들어가서 주무세요. 새벽? 아니야, 아침이야. 어머니는 고집을 부렸어요. 하늘을 보면 분명히 밤인데 본인은 아침이라고 했어요. 그날부터 밤마다 반복되었어요. 어머니는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깨어 있었어요. 그리고 낮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잠을 잤어요. 완전히 밤낮이 바뀐 거였어요. 이거 큰일이야.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동감이었어요. 서울에서는 낮에 일을 나가니까 어머니의 수면 패턴을 몰랐던 것 같았어요. 보건지소에 전화해 볼까? 다음 날 아침 보건지소에 전화했어요. 아, 밤낮전도 증상이시군요. 치매 초기에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낮에 최대한 깨워두시고 밤에는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주간보호센터 대기 신청은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언제쯤 가능할까요? 현재 대기자가 많아서 빨라도 8월 말이나 9월 초가 될 것 같아요. 8월 말, 아직 3개월이나 남았어요. 그때까지 저희가 24시간 버텨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혹시 야간 보호 서비스는 정말 없나요? 죄송하지만 현재로서는 주간 보호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어요. 예능에서는 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민수와 제가 교대로
어머니를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민수는 새벽 3시부터 오전 6시까지. 하지만 민수는 69세의 나이에 체력적으로 힘들어했어요. 정희야, 미안해. 너무 힘들어서. 괜찮아요. 제가 더 할게요. 결국 제가 혼자서 밤새 어머니를 지켜보는 날이 늘어났어요. 32년간 규칙적으로 살아온 제 몸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6월 중순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어머니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 가세요, 어머니? 집에 가야 해. 남편이 기다려. 어머니의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치매 환자에게는 지금이 10년 전일 수도 있었거든요.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야, 내 집은 따로 있어. 어머니는 현관문을 열려고 했어요. 새벽 2시였어요. 그날 응급하게 마당에 울타리를 설치했어요. 높이 1.5m의 울타리였어요. 공사비 150만 원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어머니가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시도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89세의 나이에도 놀라운 체력이었거든요. 이건 너무 위험해. 민수가 걱정했어요. 현관문에 특수 잠금 장치를 설치했어요. 또 100만 원. 창문에도 안전장치를 달았어요. 50만 원. 계단에 미끄럼 방지 손잡이까지. 총 300만 원이 한 달 만에 나갔어요. 제 계산기의 숫자들이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7월이 되자 더위가 시작되었어요. 산골이라 그래도 서울보다는 시원할 줄 알았는데 낮에는 32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밤이었어요. 어머니가 더위 때문에 옷을 다 벗고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 2시에 마당에서 속옷 차림으로 걸어다니는 89세 할머니를 보는 기분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어머니, 옷을 입으세요. 더워, 너무 더워. 그래도 옷은 입으셔야 해요. 싫어, 더워. 매일 밤 똑같은 실랑이가 반복되었어요. 민수는 수치심 때문에 밖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에어컨을 설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산골의 오래된 집에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전기 공사부터 해야 했어요. 전기 용량 증설 공사 200만 원, 에어컨 2대 300만 원, 또 500만 원이 나갔어요. 이러다가 돈이 다 떨어져. 민수가 가계부를 보며 걱정했어요. 아직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800만 원이 예상 밖의 비용으로 나간 거예요. 괜찮아요. 계획에 없던 초기 비용일 뿐이에요. 저는 자신을 다독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8월 초 주간보호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기 순번이 올라왔습니다. 9월 첫째 주부터 이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드디어 희망이 보였어요. 주간보호센터만 이용해도 낮 시간만큼은 숨을 돌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8월 중순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여보, 이번 달 기름값이 얼마인지 알아? 민수가 보일러 검침표를 들고 와서 말했어요. 얼마인데요? 45만 원이야. 온수만 썼는데. 45만 원? 서울 아파트에서는 여름철 가스비가 많아야 15만 원이었는데 여기서는 온수만 써도 45만 원이었어요. LPG 가스라서 그런가 봐. 중개사가 말하지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도시가스가 아닌 LPG 보일러였거든요. 게다가 오래된 보일러라 효율도 떨어졌어요.
겨울에는 얼마나 나올까? 민수의 걱정이 현실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8월 말 태풍이 지나간 후 정화조에 문제가 생겼어요. 집 앞마당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정화조 문제인 것 같아. 업체를 불러서 확인해 보니 빗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정화조가 넘쳤다고 했어요. 정화조 청소하고 배수로 정비해야 해요. 20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또 200만 원. 저는 계산기를 꺼내지도 않았어요. 이미 예상을 벗어난 지 오래였거든요. 9월 초 드디어 주간보호센터 이용을 시작했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어머니를 센터에 보낼 수 있었어요. 정말 숨 돌릴 틈이 생겼네. 민수가 9시간 만에 처음으로 웃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낮잠을 잘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야간 보호는 없으니까 밤에는 여전히 저희가 지켜봐야 했어요. 9월 중순 어머니의 증상이 더 심해졌어요. 같은 라디오 트로트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볼륨을 최대로 올렸어요. 어머니, 소리 좀 줄여주세요. 뭐, 안 들려. 라디오 소리가 너무 커서 이웃에서 항의가 들어왔어요. 시골이라고 아무나 와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이웃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10월이 되자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난방을 시작해야 할 때였어요. 하지만 LPG 보일러 비용을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했어요. 올해 겨울을 어떻게 날까? 민수가 걱정했어요. 보건지소 간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혹시 간병인을 구할 방법은 없나요? 야간만이라도. 간병인이요? 이 지역에는 전문 간병인이 많지 않아요. 있어도 시급이 10,000원 이상이고, 간병인을 밤 8시간 고용하면 하루에 8만 원, 한 달이면 240만 원이에요. 그럴 바에야 서울에서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혹시 인근에 요양원은 없나요? 홍천에 하나 있는데 대기자가 200명 넘어요. 입소까지 최소 1년은 걸릴 것 같아요. 모든 길이 막힌 기분이었어요. 11월 초 첫눈이 내렸어요. 생각보다 빨랐어요. 그리고 눈이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여보, 이거 봐. 민수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하룻밤 사이에 30cm 가량 쌓였어요. 제설은 언제 될까? 중개사가 말했던 이틀 정도를 기다려봤어요.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우리 집 앞 산길은 그대로였어요. 차가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주간보호센터 차량도 마찬가지였어요. 죄송하지만 길이 뚫릴 때까지 센터 이용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전화를 받고 절망했어요. 다시 24시간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제설업체에 연락해 볼까? 사설 제설업체를 불렀어요. 우리 집 앞 100m 구간만 치우는데 50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너무 비싸지 않나요? 산길이라 장비 올리기도 어렵고 경사 때문에 위험해서 할증이에요. 할 수 없이 50만 원을 주고 길을 뚫었어요. 하지만 이틀 후 또 눈이 왔어요. 11월 한 달 동안 제설비로만 200만 원이 나갔어요. 12월이 되자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었어요. 난방비는 예상대로 최악이었어요. 12월 첫째 주에 받은 LPG 청구서를 보고 민수와 저는 말을 잃었어요. 80만 원. 하루 평균 27,000원씩 난방비가 나간 거예요. 서울 아파트 겨울철 난방비가
월 20만 원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그 4배였어요. 이렇게 나가면 겨울 나기 전에 돈이 떨어져. 민수가 계산해 봤어요.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난방비만 240만 원. 거기에 제설비, 각종 수리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가는 셈이었어요. 온도를 좀 낮춰볼까? 실내 온도를 20도에서 17도로 낮췄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추위를 잘 느끼지 못해서 계속 춥다고 했어요. 춥다, 춥다. 라디오 볼륨을 더 크게 틀면서 계속 춥다고 하셨어요. 치매 환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고 들었는데 정말인 것 같았어요. 12월 15일 밤 문제의 그날이 왔어요. 일기예보에서 대설주의보가 내렸지만 산골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어요. 여보, 일어나. 새벽 2시 민수의 다급한 외침에 잠에서 깼어요. 어머니가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셨어. 급히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어요. 어머니가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어요. 아픈 데 없으세요? 허리가 아파. 오른쪽 허리를 만져보니 어머니가 아파했어요. 고관절 쪽이었어요.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 하지만 밖을 보니 눈이 70cm 가량 쌓여 있었어요. 차로는 절대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119에 연락해 볼게. 119에 전화했어요. 구급차 출동 요청합니다. 89세 어르신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세요. 주소가 어디세요? 주소를 말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지역은 현재 폭설로 도로가 통제된 상황입니다. 구급차 진입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설이 끝나는 대로 출동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거죠? 새벽 3시, 4시, 5시.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구급차는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계속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119에 다시 전화해 볼게. 아직 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더? 이미 3시간이 지났어요. 새벽 6시가 되어서야 제설차가 지나갔어요. 하지만 우리 집 앞 산길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큰 도로만 치운 거였어요. 구급차가 큰 도로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환자분을 도로까지 데려오실 수 있나요? 89세 할머니를 고관절을 다쳤을지도 모르는 상태로 눈길을 200m나 옮기라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오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오후? 벌써 12시간이 지났는데 오후까지 더 기다리라고요? 결국 사설 제설업체에 긴급 연락했어요. 지금 당장 와주시면 100만 원 드릴게요. 폭설 경보 때는 안전상 출동 안 합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진 기분이었어요. 오전 8시 간신히 이웃집 아저씨가 제설기를 가지고 와서 도와주셨어요. 1시간 만에 구급차가 올 수 있을 정도로 길을 뚫었어요. 오전 9시 드디어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첫 신고로부터 무려 7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도로 사정이. 구급대원들도 미안해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는 7시간 동안 바닥에서 고통스러워 하셨거든요. 병원에서 검사 결과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심한 타박상으로 일주일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보호자 중 한 분은 병원에 상주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였어요. 홍천병원은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였지만 눈 때문에 매일 왕복하기는 어려웠어요. 결국 제가 병원 근처 모텔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하루 6만 원씩 일주일. 42만 원이 또 나갔어요. 민수는 혼자 집에 남아서 제설과 난방을 담당했어요. 하지만 69세의 남편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어요. 보일러가 고장났나 봐. 셋째 날 아침 집안 온도가 5도까지 떨어졌어요. 보일러 점검을 요청했지만 눈 때문에 기사가 올 수 없다고 했어요. 임시로 전기 히터 세대를 사서 버텼어요. 전기요금 폭탄은 다음 달 일이니까 일단 버티자는 생각이었어요. 어머니가 퇴원한 후에도 문제는 계속되었어요. 어머니 상태가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아. 입원으로 인한 환경 변화 때문인지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더 심해졌어요. 라디오를 더 큰 소리로 틀고 밤에 더 자주 깨고 더 자주 집을 나가려고 했어요. 12월 한 달 동안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 봤어요. 난방비 80만 원, 제설비 150만 원, 병원비 200만 원, 간병비 모텔비 포함 80만 원, 전기 히터 및 각종 수리비 90만 원, 총 600만 원이에요. 한 달에요. 이러다가 정말 파산해. 민수가 통장 잔액을 보며 절망했어요. 6개월 전 3억 7천만 원이었던 잔액이 3억으로 줄어 있었어요. 7천만 원이 반년 만에 사라진 거예요. 그것도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1월이 되자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어요. 제가 66세의 나이에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제설을 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간보호센터 차량이 올 수 없었거든요. 여보, 허리가 아프지? 민수가 걱정했어요. 매일 삽질을 하다 보니 허리와 무릎에 무리가 왔어요. 32년간 은행 사무직으로 일한 몸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1월 셋째 주 정화조가 또 문제를 일으켰어요.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면서 배수관이 얼어버린 거예요. 배수관 교체하고 보온 공사해야 해요. 30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또 300만 원이에요. 하지만 하지 않으면 화장실을 쓸 수 없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오지 말았을 텐데.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66세의 나이에 이런 고생을 할 줄 몰랐거든요. 1월 말 전기료 고지서가 왔어요. 120만 원이었어요. 전기 히터 세대를 한 달 돌린 결과였어요. 난방비 80만 원에 전기료 12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네. 제 계산기는 이미 빨간색 숫자들로 가득했어요. 2월 초 어머니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어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트로트를 하루 종일 똑같은 볼륨으로 틀어놓는 것도 모자라 밤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집에 가야 해. 집에. 새벽 3시에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이웃에서 또 항의가 들어왔어요. 이러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잠을 자야 하지 않겠어요? 더 이상 이웃과의 관계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보건지소에 상담을 요청했어요. 야간보호 서비스 도입 계획은 정말 없나요? 죄송하지만 내년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그럼 요양원은요? 대기 순서가 아직 180번째세요. 모든 문이 닫혀 있었어요. 2월 중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보일러실에서 가스밸브를 건드린 거예요.
여보, 가스 냄새나. 급히 확인해 보니 LPG 가스가 새고 있었어요. 자칫하면 폭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긴급 수리를 불러 문제를 해결했지만 수리비로 또 50만 원이 나갔어요. 이제 정말 위험해. 가스 사고라도 나면. 민수가 떨면서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별빛 아래에서 울었어요. 66세의 나이에 이런 고생을 할 줄 몰랐어요. 예능에서 본 목가적인 시골 생활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계산기를 꺼내서 지금까지의 비용을 정리해 봤어요. 6월부터 2월까지 9개월간 예상 외 비용. 안전시설 공사 300만 원. 에어컨 설치 500만 원. 정화조 수리비에 500만 원. 제설비 400만 원. 난방비 추가분 600만 원. 병원비 300만 원. 각종 수리비 400만 원. 총 3천만 원이에요. 9개월 만에 3천만 원이 예상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건 2월까지고 아직 겨울이 2주 더 남아 있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서울로 돌아가는 게 어떨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집을 팔려면 일단 알아봐. 이러다가 진짜 파산할 것 같아. 부동산에 연락해서 시세를 물어봤어요. 요즘 산골 집들이 안 팔려서 4천만 원 정도면 빨리 팔릴 것 같아요. 4천만 원? 저희가 6천만 원에 산 집이 9개월 만에 4천만 원이 되었다고요? 왜 이렇게 떨어졌나요? 겨울 나기 어렵다는 소문이 나서 요즘 산골집 사려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저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대로 계속 있으면 정말 파산할 것 같았어요. 2월 말 집을 내놓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예상보다 더 가혹했어요. 문의가 거의 없어요. 부동산 중개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2주 동안 문의 전화가 3통밖에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가격을 좀 더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요? 3천만 원 정도면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3천만 원? 6천만 원에 산 집을 3천만 원에 팔라고요? 하지만 급했어요. 3월부터 또 난방비 폭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알겠어요. 3천만 원으로 해주세요. 며칠 후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서울에서 온 60대 부부였어요. 집이 좀 낡긴 하지만 위치는 좋네요. 2,600만 원이면 어떨까요? 2,600만 원? 6천만 원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너무 깎으시는 거 아닌가요? 요즘 시세가 이래요. 그리고 보일러나 정화조 같은 것들 다시 손봐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3천만 원 들여서 수리한 것들을 또 수리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민수와 상의했어요. 어떻게 할까? 팔아. 더 기다리면 겨울이 또 와. 결국 2,600만 원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6천만 원에 산 집을 9개월 만에 2,600만 원에 판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총 손실, 집값 손실 3,400만 원, 예상 외 비용 3천만 원, 이사비 및 기타 600만 원, 총 7천만 원이에요. 9개월 만에 7천만 원을 날린 거예요. 3월 초 서울로 다시 이사했어요. 강남구에 전세 아파트를 구했어요. 보증금 2억 원, 월세 80만 원이었어요. 아직 집을 사기에는 돈이 부족했어요. 6억 원이었던 목돈이 3억 4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거든요. 그래도 살았어. 더 있었으면 진짜 파산했을 거야.
민수가 위로했지만 저는 자책감에 시달렸어요. 32년간 모은 돈의 40%를 9개월 만에 날린 거니까요. 서울에 돌아온 첫날 밤, 어머니는 여전히 그 낡은 라디오를 틀고 있었어요. 똑같은 트로트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어머니, 라디오 소리 좀 줄여주세요. 뭐, 안 들려. 9개월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치매는 여전했고 저희의 상황만 나빠진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계산기를 껐어요. 더 이상 숫자를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강남구청 복지과를 찾아갔어요. 홍천에서의 9개월은 제가 얼마나 준비 없이 덤볐는지를 깨닫게 해줬거든요. 주간보호센터 신청하고 싶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어떻게 되시나요?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치매 초기이고 밤낮 전도와 배회 증상이 있어요. 그럼 주간보호센터가 적합할 것 같네요. 다만 대기가 좀 있어요. 또 대기라니.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2주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서울은 시설이 많아서요. 2주? 홍천에서는 3개월이었는데 서울에서는 2주였어요. 그리고 야간 보호 서비스도 있어요. 필요하시면 신청해 보세요. 야간 보호 서비스가 있다고요? 홍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어떤 건가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어르신을 맡아드려요. 주 3회까지 가능하고요. 주간 보호와 야간 보호를 조합하면 거의 24시간 돌봄이 가능하다는 뜻이었어요. 2주 후 어머니가 행복한 주간보호센터 이용을 시작했어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첫날 어머니를 센터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 민수가 말했어요.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는 것 같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홍천에서는 항상 긴장 상태였거든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요. 오후 6시 어머니를 데리러 센터에 갔어요. 어머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 많이 활발하셨어요. 다른 어르신들과도 잘 어울리시고 센터 직원의 말에 안심이 되었어요.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8시쯤 산책을 했어요. 예전처럼 밤새 깨어있지는 않았어요. 규칙적인 낮 활동 덕분인 것 같았어요. 센터에서 뭘 했어요? 노래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어머니가 처음으로 하루 일과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홍천에서는 라디오만 틀고 있었는데요. 4월이 되자 야간 보호 서비스도 신청했어요. 일주일에 3번 어머니를 저녁 6시에 맡기고 다음 날 오전 9시에 데려오는 거였어요. 처음으로 밤잠을 푹 잔 것 같아. 민수가 환한 얼굴로 말했어요. 9개월 만에 숙면이었어요. 야간 보호를 이용하지 않는 나머지 4일은 저희가 직접 돌봤어요. 하지만 낮에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견딜만 했어요. 이런 시스템이 있을 줄 몰랐어. 제가 감탄했어요. 주간 보호와 야간 보호를 조합한 하이브리드 돌봄이었어요. 5월 어느 날 어머니가 센터에서 그린 그림을 가져왔어요. 색연필로 그린 집 그림이었어요. 이거 뭐예요, 어머니? 우리 집. 어느 집이요? 여기. 우리가 사는 집. 어머니가 서울의 집을 우리 집이라고 인식하고 계셨어요. 홍천에서는 끝까지 집에 가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센터 사회복지사와 상담했어요. 어르신이 많이 안정되셨네요. 정말요?
처음 오셨을 때보다 인지 능력도 좋아지시고 무엇보다 불안감이 많이 줄어드셨어요. 규칙적인 일과와 사회적 활동이 어머니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6월 어머니의 생일이었어요. 센터에서 작은 생일 파티를 열어주셨어요. 생신 축하드려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케이크를 먹으며 웃고 계시는 어머니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홍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계산기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빨간 숫자가 아니라 검은 숫자들이었어요. 서울 돌봄 비용월, 주간보호센터 30만 원, 야간보호 서비스 40만 원, 전세월세 8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총 250만 원이에요. 홍천에서는 겨울철 한 달에 6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서울에서는 250만 원이면 충분했어요. 돈도 절약되고 어머니도 더 좋아하시고 우리도 덜 힘들어. 민수가 정리해줬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라디오를 평소보다 작은 소리로 틀었어요. 그리고 9시 반쯤 스스로 끄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만들어진 거였어요. 7월 어느 날 행복한 주간보호센터에서 치매 가족 모임 참여를 권했어요.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가족분들이 모여서 정보도 나누고 서로 위로도 해드리는 모임이에요. 솔직히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저희 이야기를 남들에게 털어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수가 권했어요. 가봐. 우리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닐 테니까. 첫 모임에 참석했을 때 20여 명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나이도 다양했고 상황도 다양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진행자가 말했어요. 김정희입니다.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셔서 제가 간단히 이야기했어요. 홍천에서의 9개월 경험은 말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희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저희는 친어머니가 치매 중기인데 3년째 돌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집에서만 돌봤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50대 여성분이 말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농촌 요양원에 모셨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다시 서울로 모셔왔어요. 60대 여성분도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시설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가족이 먼저 무너져요. 70대 여성분이 조언해 주셨어요. 치매인 시어머니를 7년째 돌보고 계신다고 했어요. 모임이 끝나고 몇 분과 개별적으로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혹시 경험담을 다른 분들에게 나누어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진행자가 제게 물었어요. 제가요? 네. 농촌 치매 돌봄의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시골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저희 같은 실수를 다른 분들이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8월 둘째 주 토요일 제가 첫 발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겪었던 시골 치매 돌봄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30분 동안 홍천에서의 9개월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예능 프로그램에 속아서 시작했던 일, 밤낮 전도와 배회, 폭설과 60분의 구급차, 공백, 9개월 만에 7천만 원의 손실까지.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희도 시골 생각했었는데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해 주시니까 현실이 확 와닿네요. 참석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발표 후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고마워했어요. 덕분에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비용을 알려주셔서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말했어요. 오늘 발표하면서 느꼈는데 우리가 겪었던 일이 헛되지 않았나 봐. 어떤 의미에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정보가 되는 거지. 9월부터 저는 매월 치매 가족 모임에서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제도 다양해졌어요. 농촌 치매 돌봄에 숨겨진 비용들, 응급상황 대처법 도시 BS 농촌, 주간보호 야간보호 활용법, 치매 가족의 경제적 계획 수립.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제 발표를 듣기 위해 찾아오셨어요. 10월에는 다른 구의 치매 가족 모임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영등포구 치매 가족 모임에서 강의 부탁드리고 싶어요. 서초구에서도 한번 와주실 수 있으세요? 한 달에 서너 번씩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66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 거였어요. 11월 어느 날 어머니를 센터에서 데려오는 길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노래 불렀어. 어떤 노래요? 동요. 어린이. 동요. 어머니가 동요를 부르고 싶어 하신다는 뜻이었어요. 그동안 트로트만 듣던 분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어머니의 낡은 라디오를 꺼뜨렸어요. 그리고 새로 산 스마트 스피커를 켰어요.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와. 어린이 동요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좋네. 이게 좋네. 30년 넘게 같은 트로트만 들으시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다른 음악을 좋아하신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민수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변하고 계신 것 같아. 어떻게? 음악 취향도 바뀌고 센터에서의 활동도 기억하시고 치매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호전되는 것 같아.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 홍천에서는 계속 악화만 되셨는데 12월이 되자 1년 전 그 끔찍했던 폭설 사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걱정이 없었어요. 서울의 겨울은 홍천과 달랐어요. 눈이 와도 제설이 바로 되고 응급 상황이 생겨도 5분 내에 구급차가 와요. 병원도 가깝고 전문 인력도 충분해요. 작년 이맘때 생각하면 정말 악몽 같아요.